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아이가 결혼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복잡하지요. 이제 저 아이가 진짜 어른이 되는구나 싶으면서도 그래도 아직은 어린데 하는 마음이 남습니다. 오늘은 그런 부모님들께 자녀가 결혼할 때 꼭 마음에 두면 좋은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 도와주는 것과 간섭하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 결혼 초 젊은 부부가 제일 많이 부딪히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집안일이에요. 요즘은 맞벌이가 많다 보니 누가 청소하느냐, 누가 설거지하느냐로 싸움이 잦습니다. 그럴 때 부모가 나서서 내가 가서 도와줄게 하며 직접 나서는 건 사실은 도움이 아니라 부담이 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아는 한 어머니는 매주 자녀 집에 가서 청소와 빨래를 해주셨어요. 처음엔 고마워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며느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답니다. 우리 집안일을 제대로 못한다고 생각하시나? 내가 잘 못한다는 걸 보여주려는 건가? 결국 좋은 의도가 오해로 변했고 관계에 미세한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는 대신 이렇게 한마디만 건네주세요. 얘야, 내가 여유 있으면 배우자를 위해 조금 더 해줘라. 그게 사랑이고 함께 사는 지혜야. 직접 돕는 것보다 지혜로운 한마디 조언이 훨씬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정말 도움이 필요하다면 자녀가 먼저 요청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명절과 경조사, 싸움의 불씨가 되지 않게. 명절 때가 되면 늘 고민이 생기죠. 시댁 먼저 갈까, 친정 먼저 갈까? 이번엔 어디에 더 오래 있을까? 한 젊은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신혼 첫 해 추석, 남편은 당연히 시댁에 먼저 가야 한다고 생각했고 아내는 친정과 시댁을 반반 나눠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명절 일주일 전부터 부부싸움이 시작됐고 양가 부모님까지 끼어들면서 가족 전체가 불편해졌죠. 그 다음에 시어머니가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올해는 너희 편한 대로 해라. 우리는 언제든 좋단다. 그 한마디에 며느리의 마음이 녹았고 오히려 시댁에 더 자주 가고 싶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는 부부가 서로 양보하며 정해야지 부모가 정해주는 게 아닙니다. 부모는 단지 이렇게 말해주면 충분합니다. 우리 집은 명절에 이렇게 모여. 그치만 너희 사정이 있으면 얼마든지 조정해도 돼. 그리고 숫자 계산은 하지 마세요. 시댁 10번 갔으니 친정도 10번 가야지 이런 마음은 결국 갈등만 낳습니다. 명절은 얼마나 자주 오느냐보다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느냐가 더 중요하니까요. 경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쪽 장례식에는 와야지 하고 강요하기보다 너희가 판단해서 가능하면 와하고 여유를 주는 게 진짜 어른의 태도입니다. 세 번째, 결혼한 자녀는 독립된 하나의 가정입니다. 결혼 후에는 이렇게 말씀해주세요. 이제 너희는 부부니까 모든 결정은 너희가 직접 해라. 우린 그저 응원하고 포구만 받을게. 그리고 꼭 이 한마디를 덧붙이세요. 싸웠다고 우리에게 말하지 마라. 부부싸움은 둘이서 시작했으니 둘이서 끝내야 한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딸이 남편과 싸우고 엄마에게 전화를 했어요. 눈물을 흘리며 남편 욕을 쏟아냈죠. 엄마도 화가 나서 사위를 나무랐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부부는 화해했어요. 하지만 엄마 마음속엔 사위에 대한 나쁜 감정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딸은 언제 그랬냐는 듯 행복해했지만 엄마는 명절 때마다 사위를 보는 게 불편해졌죠. 부모가 중간에 끼면 그때부터는 부부 문제가 아니라 가족 간의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서로 상처만 깊어지죠. 대신 이렇게 말해주세요. 싸움은 부부에게 당연한 거야. 하지만 너희가 풀어야 할 문제고 우린 항상 너희 편이란다. 부모의 사랑은 개입이 아니라 신뢰에서 나옵니다. 집을 살 때, 직장을 선택할 때, 아이 교육 방침을 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견을 물어오면 말해주되 결정은 그들의 몫으로 남겨두세요. 네 번째, 손주 사랑, 희생이 아니라 도움으로. 자녀가 아이를 낳으면 엄마, 애 좀 봐주세요 하는 날이 많아집니다. 물론 손주는 세상에서 제일 예쁘죠. 하지만 부모님도 인생이 있고 약속이 있고 몸도 예전 같지 않잖아요. 한 할머니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손주가 태어나고 3년 동안 난 내 약속을 한 번도 지키지 못했어요.
친구들 만나기로 했다가도 며느리 전화 한 통이면 취소했죠. 처음엔 기쁜 마음이었는데 점점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나쁜 시어머니가 될까봐. 결국 그 할머니는 허리를 다치고 나서야 쉴 수 있었답니다. 그러니 자녀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애 맡기기 전에 일정 좀 물어봐줘. 나도 내 삶이 있단다. 이건 서운함이 아니라 예의와 존중의 문제입니다. 자녀에게도 부탁의 온도를 배우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내가 약속이 있어서 못 봐줘. 미안하구나. 건강하게 오래 도와주려면 무리하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손주 사랑은 마라톤이지 단거리 경주가 아니니까요. 5번째, 양가 방문, 서로의 집에서 서로를 세워주기. 시댁에 가면 남편이 먼저 나서서 도와주고 친정에 가면 아내가 움직이면 됩니다. 그 작은 행동이 양가 어른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줍니다. 우리 사위 참 든든하다. 우리 며느리 참 살갑다. 이런 말 한마디가 양쪽 집안을 평화롭게 만드는 비결이에요. 그리고 부모로서도 이런 노력을 해주세요. 사위가 왔을 때는 편하게 쉬어하고 며느리가 왔을 때도 딸처럼 편하게 있어 하고 말해주세요. 서로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말 한마디가 명절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자녀가 결혼을 하면 이제 부모의 역할은 도와주는 사람에서 지켜봐주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간섭은 멀어지고 응원은 더 깊어져야 합니다. 아이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지만 그 아이가 힘들 때 떠올릴 수 있는 따뜻한 어른이 되어주는 것, 그게 진짜 부모의 사랑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조금이나마 울림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녀의 새로운 출발이 부모의 또 다른 성장의 시간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